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TV조선에 우리 그 유튜브도 하시고 유명한 그 정치부 차장님 류병수의 그 강펀치라고요. 유튜브 있잖아요. 강펀치. 아주 이제 그 대단한 기자입니다. 이분이 그 단독 취재를 했고 또 취재 중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해서 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한번 헌재의 방만한 경영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유튜브 그저께 했죠. 전한길 강사가 출연한 그 유튜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문영배 하고 이제 그 정정미 이런 이제 그 재판관들의 관사 문제 이걸 방송을 했어요. 문영배가 예를 들어 이제 재판관이면 6년이면요. 보통은 이제 그냥 서울로 이사 오거나 뭐 하죠. 헌재 소장은 이제 관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장은 두겠죠. 그야 이제 뭐 3부요인, 5부요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다 하면. 소장 빼면 8명. 근데 이런 사람들 다 관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국민의 그 세금으로 관사를 헌재가 이게 그 무료로 헌재 돈으로 전세를 얻어준다. 이거는 저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봅니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관들도 이게 관사 없는 장관이 많습니다. 장관이 관사가 어디 있어요? 김문수 장관에게 뭐 관사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재판관들이 그 전세 집을 얻어준다. 다 아시다시피 문영배 집주인은 이제 다 그 계속 우리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고발한다고 뭐 난리를 치던데 고발은 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황교안 대표 부방대라고 부정선거 방지 대책 뭐 부방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경희궁의 그 아침인가 경희궁 자이 그 유명한 게 그 아파트 아닙니까? 옛날에 경희궁이라는 게 궁궐이니까 궁궐 이름이고 아마 서울 지방경찰청 그 뒤쪽이 아닌가? 저도 그 근처에 여러 번 가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전세를 얻어주는데 유병수 차장님의 그 방송에 의하면 아마 이제 그 보통 이게 그 한 10억에서 14억까지 노는 이런 데 그 전세 가격을 합니다. 아니 문영배 신고 재산면 얼마입니까? 저번에 그 처가한데 받은지 뭐 어떻게 받은지 갑자기 재산이 문영배 재산이요. 갑자기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건 게 저 연도별로 문영배 재산 연도별로 이게 그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갑자기 늘은 거예요. 문영배 재산이. 그리고요. 또 이제 제가 문영배 그 고등학교 선배한테 제보 받은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그 16억이 넘잖아 보세요. 처음에는 적은데 10억이 늘어가지고 신고재산 16억이면 이게 갚습니다. 신고재산 16억이면. 그 다음에 그 땅 그 봤잖아. 그 개발 의혹 있는 부동산. 근데 제가 제보하면 이게 그 원래 그 땅 지배받아 아주 극빈자는 아니래요. 그냥 뭐 김장하 선생님이 뭐 장학금을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뭐 독학인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 그 땅 자기 아버지들에게 가진 거 이게 재산 쭉 추적해 봤더니 그렇게 아주 극빈자는 아니고 그럼 이게 갑자기 재산이 확 10억 이상 내려가 신고재산 16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만에 하나 진짜 이게 그 헌재가 전세금을 다 해서 얻어준다. 이렇다면 이게 저는 심각한 게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감사원의 그 고위직에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게 그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이게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거든. 독립기관도. 그러니까 직무감찰이 문제죠. 선관이나 헌재가. 회계 감사는 이게 감사원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게 있고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원도 이게 원장은 모르지만 감사위원들에게 그 사택 지원 이런 게 없거든요.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 소장은 모르겠지만 재판관들에게 다 어떻게 집을 다 관사나 지원해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대법관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법관도 이제 규정은 모르겠지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왜? 제가 아는 게 대법관은 몇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집을 관사를 얻어준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냥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뭐 관사가 있죠. 한남동이 대통령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김명수가 이제 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뭐 손자들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또 이 관사 재테크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대법원장은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그것도 불법으로 했죠. 그때 손자하고 이게 딸하고 뭐 며느리하고 아들 이게 같이 살면 그거 안 되죠. 대통령실도 관사가 옛날에 흑색 선생, 흑색 사기꾼이잖아. 김의겸. 김의겸이가 이제 관사 재테크한다고 대변인이라는 놈이 관사 들어가서 뭐 한다. 그거 불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관사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에 꼭 붙어 있거나 뭐 경호실장, 옛날 경호처장처럼 이런 게 꼭 필요한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게 그 관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사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경우에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전부 다 지원해 준다. 이거는 저는 자기들 내부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규정 가지고 이게 합리화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명백한 저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배 만약에 자기 재산이 엄청 많은데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 재산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2023년에 16억 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돈으로 이렇게 얻으면 되지. 아무리 향판이라도. 아니 보통 직장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이게 6년을 이사 오는데 6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기 집을 뭐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그거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전세 얻든지 아니 팔고 이사 오든지 6년이에요. 6년. 아니면 이게 그냥 월급으로 월세 살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건 너무 이게 흥청망청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기자님이 유병수 기자님이 아마 정확하게 위치까지 주소까지 알아서 금액까지 아마 보도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거는 진짜 헌재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정미 이분은 대전이거든요. 향판. 정정민은 대전의 향판이에요. 향판. 그러니까 남편도 대전 고등법원에 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아파트가 많던데 남편도 있고 본인도 있고 아파트 많던데 제가 정정미 재산 다 추적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그대로 두고 또 헌재에서 또 돈을 받아서 또 관사를 얻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종시 공무원들 다 관사 줘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정정미나 문영배 이런 데 재판관들의 관사 제공 문제는 과연 이게 어떤 법규에서 어떤 규정에서 됐는지 또 그게 자기들 자체 규정이면 이게 맞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은 납득이 안 되는. 왜?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관사를 이게 다 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업무용 세컨드 폰이라고 이게 다 핸드폰도 전부 이게 주진우인이 또 폭로했잖아요. 아니, 그냥 기록 읽고 이게 판결하는데 꼭 필요하면 자기 전화하면 되지. 무슨 이게 비밀 통화가 그렇게 재판관이 뭐 그래 비밀 통화할 게 많아서 업무용 이게 비밀폰을 준다? 이것도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게 제가 저번에 단독으로 제가 취재했지만요. 이 헌재는요, 지금 너무합니다. 이거는 이게 반드시 저는 헌재는 다음에 개헌하면 없애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직원이 348명이다. 야, 대단합니다. 348명이 필요하다. 재판관이 9명인데 재판관 9명이 재판 끌이 몇 개 하는데 보사 직원이 348명이다. 그 중에 뭐
연구원들이 한 7, 80명이다. 연구원들 중에 10몇 명이 막 외국에 연수만 다니던데, 이거는 감사원에도 감사 한번 지적했다는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대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흥청망청 쓰는데요. 348명의 직원이 1년에 작년에 584억을 썼다. 584억. 공천한데 250억. 막 세금이 펑펑 새네. 대통령실에 특활비 93억을 영업 만든 놈들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93억을 영업 만든 놈들이 헌재가 584억을 쓰는데 헌재가 그러면 이게 사건이 많고 일이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위헌법률 심판을 하려고 만들었잖아. 원래는 이게 위헌법률 심판은 대법원에서 했거든. 3공화국 때까지. 3공화국 때는 이게 대법원에서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위헌법률 심사 이게 1년에 몇 건 안 돼요. 다 이것도 재판이잖아.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하면 되거든. 위헌법률 심사는 대법원에서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헌법소원요, 5년 동안에 3명이, 새 놈이요, 30% 냈습니다. 장난이야. 헌법소원을 3명이 30% 냈다니까, 5년 동안? 장난이라고, 이게. 헌법소원 할 게 어디서? 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해요. 우리가 헌법재판이 사심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로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에 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아주 예외적으로 뭐 처분성이 좀 있는 법규다,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 가능할까? 이 거의 없어요. 또는 이제 뭐 기소유예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 나 이게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죄를 해달라. 기소유예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 정도가 이게 헌법소원인데, 이런 거 하려고 대부분 각하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이게 이렇게 직원 384명에 584억을 써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총 2,500건이 들어왔는데 2,500건 중에 대부분이 각하야. 90% 이상이 헌법소원이 각하야. 재판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이게 오래 많지. 이거 몇십 년 동안 없던 제도에 탄핵이연. 몇십 년 동안 없다니까, 탄핵이.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몇 건 안 되고.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있어? 권한쟁의 심판할 일이 뭐 있어? 전부 이게 저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게 그 사건이거든요. 실제 쓸데없는 기관 만들어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송이 남발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금 이게 이번에 탄핵도 29개 중에 쓸데있는 탄핵이 어디 있냐고. 아무런 이게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그 예산 낭비고. 인원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제한도 없어. 대법원은 이게 외국인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게 국적도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히지도 않아. 저 마음대로야. 거기 소장 만들어니까 소장이 뭐 비서실장이 또 뭐 차관급이다.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또 뭐 장관급이다. 저거 마음대로 쓸데없는 급이 계속 생긴다고. 재판하는 건 몇 건 되지도 않는다고. 차라리 대법원에 재판관만 9명 더 갖다 놔도 헌재 거 하는 거 담당하는 충분하지. 독립된 기관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재판관 9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대법원에다가 그냥 헌법재판부 하나 만들고 민사부, 형사부, 헌법재판부 하나 만들어서 몇 명만 더 하면 이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단 말이에요. 대법원에.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법 뭐 3명, 4명 안 지나가게 헌법 파괴하는 이런 게 헌법재판소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 필요하냐. 결국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게 헌재가 사건도 없고 직원이 너무 비대한 정도가 아니고 348명의 예산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따라서 이게 헌재는 기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분명히 하는 거고요. 대법원이 그냥 헌법재판부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유병수 이분이 단독 취재하고 있는 마은혁과 정정미가 정말 이게 충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10억 넘는 이게 호화 관사를 헌재가 얻어준다. 이렇다면 이게 저는 심각한, 이거는 뭐 배임 횡령에 준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엄청나게 문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대법관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대법관이 관사했다는 걸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요.
헌재 재판관독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걸 취재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까지 재판관들한테 지까지 관사까지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앞으로 제대로 이제 이슈화 돼서 제대로 아마 계속 취재 중이니까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이걸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이런 헌재 종합적으로 제대로 한번 감사를 하고 감시해서 더 좋은 거는 반드시 개헌되면 역사 속으로 헌재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